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UDA를 통한 중환자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조기 예측에 대해서 발표할 낭만 전문 사랑팀의 권정을입니다. 낭만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저희 낭만 젊은 사랑팀은 팀장 소동엽 님이 있고 황재성님, 권정을, 정재원 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중환자실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대한 간략한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중환자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누워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의료진들이 있으며 모니터와 환자가 이제 복잡한 선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환자실에서는 중환자실에 체류하는 중환자는 다양한 이런 의료기기를 통해서 밀접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의료기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걸 측정하냐면 중요한 생체 신호, 심박수나 혈압, 체온 같은 것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ICU에 체류하는 환자들은 그들의 생리 상태를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수액이나 약물을 투여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환자실에서 측정한 각종 생리학적 지표 자체들이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항목을 측정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측정 기기의 차이입니다. 병원마다 측정 기기 제조사가 다른 경우가 많고 측정 기기간의 어떤 값의 차이 때문에 측정 값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 환경인데 병원 간의 측정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 간의 차이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 간의 세 번째로는 병원 간의 환자들의 국가 또는 인종이 다를 시에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로 인해서 데이터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병원이 서로 다르면 데이터 분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A 병원에서 학습된 모델이 B 병원에서는 높은 예측 오차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도메인 시프트라고 불리는 현상이며 결과적으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가 서로 다른 병원에서 수집된 경우에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병원들 간의 도메인 시프트를 줄임으로써 더욱 제너럴한 얼리 프레딕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타겟 도메인 데이터의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적합한 UDA 방법론을 발굴하고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에 대한 얼리 프레딕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메커니즘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의 공통된 레이턴트 팩터를 찾아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도메인 간의 불일치가 줄어들도록 적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UDA라는 방법론은 타겟 도메인에 대한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주지 않으며 레이블 없이 도메인을 잘 어댑트 시키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라벨링의 전문적인 임상적 진단이 요구되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라벨링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UDA 방법론을 선택하였습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는 비심장성 폐부종이 동반된 저선증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 증후군입니다. ARDS가 한번 발병하고 난 이후에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예후 개선이 매우 어려워서 30%에서 50%에 이르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예후를 아주 불량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증후군 질환의 특성상 진단 자체가 까다롭고 임상인마다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체 신호를 바탕으로 라벨링을 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이 상기 두 가지 상황은 UDA를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장 임상적 의의가 크기 때문에 ARDS라는 질병 자체를 저희의 본 연구의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메소드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총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믹4 2.2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미믹
미믹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베스트 이스라엘 병원에서 2008년과 2019년 사이 입원한 환자들의 EMR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일 병원에서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과 그리고 랩 테스트 결과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정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모듈은 하위 데이터 셋 CSV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연구에서는 호스프 모듈과 ICU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EICU 데이터입니다. 2.0 버전을 사용하였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EICU 같은 경우에는 216개 병원에서 수집이 되었고 앞서 설명드렸던 미믹보다는 더 많은 환자 수와 더 많은 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특성 자체는 미믹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본 프로젝트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케어 도큐멘션 그리고 모니터 데이터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강대형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정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탐색, 추출, 정제, 병합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태블러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표의 순서로 데이터 전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리파이먼트 단계에서는 단위들이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것들을 좀 통합해 주었고 이상치를 제거해 주었고 그 다음에 환자의 사망일자 이후에 측정된 값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로 간주하고 제거했습니다. 또한 병원 전체 입원 기간 중에 연속적인 환자 정보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각각의 따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시간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병합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해서 태블러 형태로 표현한 이후에 관측치를 1시간 단위로 이산화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입원 단위로 변수별 특징을 고려해서 결측치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ARDS 진단 자체는 호기말 양압 PEP 값이 5cm H2 이상이 동시에 PaO2의 플라우트 레이트가 300mm보다 작은 경우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ARDS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자체는 저희 연구 목적 자체가 ARDS의 발병 여부를 조기 예측하는 것인데 12시간 이내에 조기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레이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현재 시점 기준 향후 12시간 타임 윈도우 이내에 한 번이라도 ARDS 상태가 있으면 포지티브로 정했고 그렇지 않으면 네거티브로 정했습니다. 변수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측정하는 기본적인 활력 징후, 실험실 값 등이 포함되어 총 120개의 변수가 사용되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피처 토커나이즈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FT 트랜스포머는 전형 데이터를 위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변형 구조로 높은 성능과 함께 카테고리컬 변수와 뉴메리컬 변수를 자유자재로 인베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랜스포머의 강력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고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하여 더욱 복잡한 패턴과 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셀프 어텐션 맵을 시각화해서 ARDS 예측 시 변수 간의 관계성 파악 동시에 해석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FT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아웃풋 레이턴트 벡터 중에 각 변수의 전반적인 정보를 요약하고 이해한 CLS 토큰을 기반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DANN이라는 UDA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DANN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는 그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이고 공통된 분포를 최대화하는 일반화된 피처를 생성하는 것이고 좀 글 읽기 어려우니까 뒤에 그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ANN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론인데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네트워크에는 이제 소스 도메인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가는 네트워크이고 이 라벨 클래시파이어와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네트워크로 뽑은 피처로부터 해당 데이터의 레이블을 맞히는 라벨 클래시파이어고 저희 연구에서는 12시간 이내 ARDS 발견 여부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분홍색 네트워크는 초록색 네트워크로부터 뽑은 피처로부터 해당 데이터가 소스인지 타깃인지 맞히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로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가 미믹인지 EICU인지를 잘 못 맞추도록 훈련이 되는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목표 자체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최대한 타겟과 소스에 동시에 포함되는 도메인의 특성을 지우고 클래스 분류에만 쓰이는 공통된 피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시에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서 뽑힌 로스의 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서 피처 익스트랙터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는 다음에 두 목적을 달성하는데요. 이 위에 파란색 네트워크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래 분홍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민맥스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FT 트랜스포머와 이 DANN의 구조를 조금 결합을 해가지고 저희만의 UDART라는 아키텍처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소스와 타겟의 공통된 피처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것은 FT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고, FT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나오는 공통된 피처를 가지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입니다. 소스 도메인 데이터는 미미4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타겟 도메인 데이터로서는 EICU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EICU를 소스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EICU는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많은 환자에 대해서 수집되는 일반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A의 효과, 즉 도메인 시프트 모델링을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믹을 소스 도메인으로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나서 성능을 좀 보기 전에 로스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트레인 클래시파이어 로스 자체는 줄어드는 게 좋으니까 잘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레인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로스는 맥시마이즈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이 살짝 줄어드는 걸로 보이지만 이 Y축 자체의 값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로스도 잘 맥시마이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잘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지표 자체는 프리시전과 리콜을 사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 자체가 워낙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한 리콜 자체는 이벤트 리콜로서 전체 이벤트, 전체 ARDS 중에 알람을 12시간 이전에 조기에 잘 예측을 해서 해당 이벤트를 잘 포착을 했으면 값이 높아지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성능은 이제 FT 트랜스포머와 UDART를 사용하는데요. FT 트랜스포머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미믹으로 학습하고 EICU로 평가했을 때 결과이고, UDART는 저희의 UDA 방법론을 활용했을 때 성능입니다. 전체 지표에서 다소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FT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주요한 이점이 될 수 있는 셀프 어텐션 맵을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유의미하게 저희가 높았다고 생각했던 5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요. PEP와 O2 Saturation, ETC, O2 Ventilator, Super Respiration 같은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변수들이 얼마나 ARDS를 잘 조기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의료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임상진료 지침과 동시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컨택을 해서 실제로 이 변수들이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모델링이 유의미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환자실에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중환자실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ARDS를 높은 성능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간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UDA 적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임상에서 의료진이 판단하는 방식대로 유달트가 작동하는 것을 피처 엑스트랙터와의 어텐션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